자, 인물카드 기사부터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인물카드에 기사가 등장을 했다. 타로에서 기사는 시종 다음 단계의 인물이죠. 시종이 원소에 대한 호기심이나 입문을 나타낸다면 기사는 그 에너지를 직접 실행하고 활동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중세에서 기사란 왕이나 여왕의 명령을 받아서 먼 지역까지 말을 타고 임무를 수행하던 존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로 카드의 기사들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움직임 혹은 목표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여정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종과 기사의 차이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시종은 원소를 연습하거나 배우는 단계거든요. 자신의 원소와 관련된 목표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다뤄보는 입문자가 시종이라면 반면에 기사는 그 원소를 직접 들고 말을 타고 움직이면서 외부 세계에 그 에너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종은 이제 막 발을 들이고 푹 빠져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기사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종은 준비와 입문을 말하고 기사는 실행 단계다. 그래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계급이라고 제가 써놨죠. 기사 카드를 해석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봐야 할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기사 계급에 대한 이해를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모든 기사가 다 말을 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말에서 내려온 상태가 아니고 말 위에 올라타 있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결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사의 말에는 꼬리가 없어요. 이것은 결과물이 아직 없는 상태, 목표를 향해서 몰입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 카드는 언제나 진행형이다. 진행형, 진행 중을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상담 장면에서 결과 자리에 기사가 나온다면 아직 어떠한 과정 중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보기까지 조금 더 행동력이 필요하다.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타로 카드에 나오는 모든 동물들은 다 그 인물의 성향과 활동 방식을 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사는 특히나 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말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면 이 기수의 성향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외향적으로 활동하는 에너지인 불, 공기, 그러니까 완지와 소드의 기사가 타고 있는 말은요,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두 장의 카드가 등장을 하면 빠른 전개가 예상이 될 거예요. 상황이 급격하게 바뀐다던가, 그것도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급진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속도감 있는 진행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하고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상황일 때 이 두 장의 카드로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향적으로 활동하는 에너지인 물과 흙, 컵과 펜타클은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들에 비해서 서서히 움직이고 그리고 펜타클 기사는 거의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장의 카드로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느리고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이 된다. 점진적인 변화가 뭐예요? 서서히 상황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소와 묶어서 이렇게 보시면 편하죠. 제가 안내 드릴 때도 불과 공기 먼저 엮어서 알려드리고 물과 흙 같이 안내를 드릴 거예요. 말이 빠르면 상황도 빠르게 변하고 말이 느리면 상황도 서서히 진행된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기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갑옷을 착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사들이 다 갑옷을 입고 있거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또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사는요, 목표 지향성이 굉장히 강해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은요, 관계 지향적인 사람들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도 상대방과 조율하기보다는 혹은 맞춰서 가기보다는 자신의 방향을 고수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림에서도 보시면 모두 다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관계보다는 자신의 목적, 목표, 임무,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더 중시할 수 있다. 그것을 더 우선시하는 인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일방적인 경향을 띈다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읽기가 쉬울 것 같아요. 특히 관계에서 그런 성향을 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사 카드를 우리 선생님들이 읽으실 때 해석과 연결지어서 보실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각 기사에게 배정된 임무와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향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제가 각 기사에게 배정되어 있는 목표와 역할을 하나씩 안내를 드리자면요. 완즈 기사는요,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 인물이냐면, 모험과 도전을 향해서 움직이는 인물이에요. 모험과 도전. 새로운 땅을 탐험하고 미지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불의 충동을 나타내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 굉장히 개방적인 기사가 완즈 기사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상황에서 완즈 기사를 만나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한 장 한 장씩 안내를 드릴 거예요. 소드 기사. 소드 기사는 전투용 기사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무찌르고 싸워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사죠. 게다가 검의 카드에서 우리가 봤듯이 검의 카드들은 생각이 일으키는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갈등이 있었을 때 그것을 빠르게 종식시키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사다. 그런데 그것을 좀 거칠게 하죠. 빠르게 충돌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신속하게 매듭 짓는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 기사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컵 기사는 자신의 이상을 따르는 기사예요. 그래서 보기에도 가장 좀 우아하고 로맨틱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예술성, 감수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기사이기 때문에요. 인물을 말하자면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 이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컵기사는 과거에 실제 존재했던 음유시인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유시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감수성이나 예술성을 살려서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꿈과 이상을 쫓는 컵의 기사와 굉장히 동일한 분위기나 에너지를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펜타클의 기사는 다른 기사들이 모두 다 자신의 목표를 찾아서 떠날 때 펜타클 기사는 국경에 남아서 국경을 수호하고 관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위험 요소가 없는지 점검을 하는 거죠. 자신의 경계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한다. 안전을 확인하는 신중하고 꼼꼼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역할과 목표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상황이 기사카드로 등장을 했을 때 동일하게 해석이 될 것이거든요. 이따가 한 장씩 설명을 드릴 때 자세히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기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담자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혹은 내담자가 아니라 제2의 인물, 제3의 인물로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인물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가를 반드시 찾아서 적용을 하셔야 된다. 그것이 기사카드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충실히 읽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물카드 해석 포인트를 알아보고 완즈 기사부터 한 장 한 장 알아보도록 할게요. 완즈 기사의 목표는 모험과 도전이라고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죠. 왜 그럴까요? 완즈 기사가 기사 중에 가장 용감하고 열정적이니까요. 그쵸?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간다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내향적이거나 안정을 추구하는 물과 흙의 기사들에게는 해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너무나 이성적인 검 기사에 비해서 완즈 기사는 불씨만 하나 당겨지면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드는 마치 불나방 같은 스타일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완즈 에이스나 완즈 시종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완즈의 모든 인물들은 흥미나 가능성을 따라가고 또 성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해보지 않은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도 청년기에 해당하는 완즈 기사는 더욱이 더 거침없이 다양한 경험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자극이나 흥분이 되는 도전이나 모험이 찾아올 때 재밌겠다라고 머리보다 몸이 먼저 더 반응을 해서 빠르게 나아갈 때 완즈 기사가 등장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완즈 기사는 새로운 경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여행하고 개척을 해야만 할 때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영역에 열정적으로 뛰어드는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완즈 기사는 흥미를 느끼는 순간 바로 달려나가기 때문에 결과를 신중히 따지기보다는 일단 부딪혀보는 본능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성향을 그림 속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말의 상태를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이 어떠냐면요. 매우 흥분된 상태, 통제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기사, 음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기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말이 굉장히 순순하고 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반면에 특히나 완즈 기사의 말은 굉장히 거칠게 달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앞발을 다 들었어요. 두 발을 들고 마치 달려들듯이 무언가에 급하게 달려들듯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의 품종 자체가 이 적색 말이 빠르게 달리는데 특화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적토마에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길들여지지 않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야생의 에너지가 살아있는 말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성향을 이 완즈 기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생각을 하고 따지고 계산해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떠한 흥분과 충동, 자신의 본능을 믿고 나아가는 직관형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지팡이가 되게 짧다라는 거. 완즈 시종이 갖고 있는 지팡이보다 더 짧게 그려져 있죠. 물론 여기 뒤에가 이렇게 가려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짧게 그려놓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쉽게 불이 지펴지지만 지속력이 짧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충동적이고 좀 단순 무식한 분위기로 일부러 그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완즈 시종보다도 지팡이가 짧을까? 우리 선생님들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입문을 할 때 그것을 제대로 알고 맛보기 전까지는요, 열정을 지속하기 마련이거든요. 완즈 시종은 그것에 푹 빠져 있는 상태라 쉽게 눈을 돌리지는 않는 반면에 완즈 기사는 지금 움직이고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즈 시종보다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도착을 할 거거든요. 근데 함께 연결되는 카드를 봐야지 되겠지만 우리가 냄비 근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완즈 기사는 경험한 후에 냄비처럼 빠르게 달아올랐다가 식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라고 일부러 그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머리 깃털, 불꽃 무늬 의복, 이런 것들은 다 불의 빠른 에너지를 강조한 것인데요. 바보 카드에서 우리가 처음 새 깃털 같은 장식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완즈 시종의 머리에도 꽂혀져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어진 그 자유와 도전의 상징이 더욱 강하게 강조가 됐다. 열정이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이것을 이 깃털로도 보여주고 있고요.
마치 말의 꼬리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활동적인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복에는 불꽃 장식이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언제든지 불꽃처럼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의복에 보시면 도마뱀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이 도마뱀을 우리가 살라만더라고 부르거든요. 이 장식을 우리 선생님들이 완즈 시종에서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안내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나올 상징이기 때문에. 살라만더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안내를 드리자면 연금술에서 변형과 창조성의 신화적인 상징이거든요. 보통 불이 100도씨가 되면 끓기 시작하잖아요. 불이 100도씨 이상에 도달을 해서 물질이 변형이 될 때 살라만더가 불 속에서 춤을 추면서 나타난다라고 연금술사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을 통해서 변화하고 새롭게 탄생하는 힘을 의미하고요. 또 신화적인 속성으로는 빠른 움직임, 강한 생명력, 어떠한 위기에도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가깝게 볼 수 있는 이 도마뱀을 떠올려 보시면요. 굉장히 뜨거운 온도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가 이 도마뱀이거든요. 이런 사막에서도 도마뱀은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위기에 처하면 꼬리를 끊고 달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강인한 생존 능력과 재생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불이 빠르게 번져 나가는 것과 비슷한 속도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도마뱀이다. 이러한 도마뱀을 신화적인 상징으로 표현한 게 살라만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완즈 카드 안에 그려져 있는 이 살라만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고 불의 원소가 갖고 있는 창조적인 변형의 힘, 불은 모든 것을 녹여서 새로운 물질로 재탄생을 시켜주는 원소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살라만더는 이 모든 완즈의 카드에서 용기와 도전 의식, 그리고 창조력, 생명력, 추진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핵심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살라만더의 상징이요. 완즈, 시종, 기사, 왕카드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요. 완즈 여왕은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상징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특히 남성으로 그려져 있는 인물들에게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이 살라만더의 형상을 자세히 보셨을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꼬리를 무느냐, 물지 않느냐에 따라서 창조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안정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거든요. 꼬리를 물지 못한 살라만더는 시종하고 기사에서 등장을 해요. 여기 사이가 멀죠?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창조성은 있지만 지속성이 부족한 게 시종과 기사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뭔가에 빠르게 뛰어드는 사람은 금방 쉽게 질리거나 혹은 경험에서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완즈 왕을 나중에 보시면요. 꼬리를 완전히 문 살라만더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창조성과 지속성을 모두 갖춘 완성형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따가 완즈왕 할 때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살라만더 역시도 완즈 기사의 이 도전적인 에너지와 빠른 속도, 생존 능력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상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꼬리를 물지 못해서 의욕은 넘치지만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거나 견디고 인내해서 결실을 내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완즈 시종의 배경의 피라미드보다 조금 더 멀어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입문하고 경험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행동력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말의 장식 같은 것도 보시면 성장과 생명력을 강조하는 나뭇잎이 그려져 있죠. 완즈 기사가 현재 상황에 등장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읽으실 수 있냐면요. 일단 어떠한 인물이든지 간에 그게 내담자든 제2의 인물이든 완즈 기사로 등장을 하면 무언가에 강하게 몰입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앞뒤 재지 않고 당장이라도 달려드는 기세를 보일 때 이 말처럼 흥분된 상태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두 가지로 많이 보여지는데 첫 번째가
흥미를 너무 느낀 나머지 빨리 시도해 보기 위해서 열정을 발휘할 때 나오죠. 일단 발을 담궈 본다던가 아니면 먼저 다가가 본다던가 어떤 일이나 공부에 꽂혀서 대상에게 빠르게 다가가려고 하는 엄청난 적극성을 보일 때 등장하는 카드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두 발 들고 달려드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실제로 흥분이 돼서 화가 난 상태일 때도 완즈 기사가 나와요. 정말 우리가 화가 나면 이렇게 달려들잖아요. 상대방이나 눈앞에 보이는 게 없이 그냥 달려들 때가 있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완즈 기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흥분 상태가 긍정적으로 전개가 되면 무언가에 대한 관심으로 가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등장을 하면 분노, 그런 것들로 표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많이 등장을 한다. 뭐가 됐든지 간에 뒷일은 고려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충동적으로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많이 등장을 하는 게 완즈 기사다. 그것이 주가 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즈 기사는 기존의 현실이나 안정적인 결실보다는 지금의 자극, 즐거움, 경험 자체에 집중을 하고요. 많은 정보가 없더라도,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일단 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의욕은 넘치지만 다소 성급하다라고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완즈 기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거침없이 다가올 수가 있을 거예요. 나를 좋아해서 다가오든, 나에게 화가 나서 달려들든, 굉장히 일방적이고, 다소 좀 부담스러운 접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의 이 흥분 상태가 오래 가지 않고 빠르게 식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관심이나 흥미를 보여서 다가왔다가도 금방 질릴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지금 나에게 화가 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열기가 가라앉으면 뒤끝은 없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성향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결과로 등장을 했을 때, 사실 결과보다는 모든 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제가 먼저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는 카드는 아니지만 특히나 완즈 기사는 결과 자체보다는 시도와 도전이 주요 테마거든요. 행동할 가능성은 충분하겠지만, 열정은 충만하지만, 안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이어지는 카드를 봐야 되겠지만, 단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인 열정에 머물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직 한참 달리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완즈 기사로만 끝이 난다면, 그때까지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열심히 임하고 있고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부딪혀 봐야 되고요. 조금 더 지속적으로 행동을 해야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변화나 이동 관련해서는 빠르게 번지는 불처럼 충동적이라고 하더라도 내담자가 용기 있게 도전을 하거나 추진을 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모든 카드들을 다른 카드와 결합을 해서 읽으실 수 있잖아요. 완즈 기사가 나오고 그 뒤에 카드가 펜타클 9다, 여황제다, 이런 식으로 물질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카드와 나오면 완즈 기사처럼 용감하게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해서 결과물을 낼 수가 있게 되겠죠. 혹은 범텐이라던가 아니면 죽음 카드, 데스처럼 끝나는 카드와 나오면 빠르게 종결이 돼버릴 것이고요. 어떤 것에 대한 열기나 열정이 금방 식어버릴 수 있겠다. 근데 완즈 기사가 나오고 컵이나 러버스처럼 관계적인 결실을 맺는 카드와 나온다면 먼저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고백을 하고 다가서서 사랑을 쟁취하거나 좀 더 안정된 관계로 돌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검삼이나 커보 같은 상실의 카드와 함께 나오면 빠르게 고백을 하고 빠르게 차인다. 그렇게도 조합을 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완즈 기사를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저도 그렇고, 내담자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정말 새로운 영역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과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일 때 완지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행보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결과물까지 다다르기가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불이라는 그 속도감에 맞춰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접근을 해보시되 다른 카드와 조합을 해서 연결을 해서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넘어가서 소드 기사. 소드 기사는 제가 아까 처음에 전투형 기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투형 기사. 가장 빠르고 직진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 돌진을 해서 강행을 하는 흐름으로 간다. 검을 들고 달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무기로 삼아서 내가 옳다라고 믿는 방향으로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게 검기사예요. 공기 원소 특유의 빠름과 냉정함을 극대화한 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말의 자세를 보잖아요. 그러면 역시 완지 기사와 동일하게 빠르게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완즈 기사의 말은 흥분 상태의 말을 보여준다면 이 검기사의 말은 정말 앞만 보면서 급하게 달리고 있는 모습에 좀 더 가까워요. 달리고 있는 과정 자체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쭉 뻗었어요. 정말 빠르게 달릴 수 있을 만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이 사람의 입을 보잖아요. 그러면 으악 이렇게 기합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전투 직전에 긴장감이라던가 혹은 공격적으로 돌진하는 그런 자세를 나타낸다. 그래서 새들도 마치 이 사람에 의해서 흩어지듯이 날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름이 굉장히 날카롭다. 시종에 이어서 바람도 여전히 많이 불고 있고요. 구름이 굉장히 찌르듯이 날카로운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구름을 우리가 언제 봤냐면요. 검 5번 카드에서 봤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러한 말과 결정과 선택을 하고 있는 검 5의 인물에서 봤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인물의 생각이나 표현이 매우 거칠고 또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시종에 비해서는 이제 검을 한 손으로는 들 수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시종에 비해서 기사는 정보력이 능하고요. 시종보다도 훨씬 이성적인 판단력이 빠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고 거칠고 또 일방적이거나 경솔할 수 있기 때문에 검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화면 밖으로 나가 있다, 잘려 있다. 그러니까 시종 기사까지는 여전히 생각이 좀 짧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멀리까지 못 본다라는 것이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에 의해서 마치 흩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 흐트러진 새 역시도 규칙이나 기준 없이 다소 자신의 생각에 의거한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새들이 가끔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새 사이로 달려나가면 놀라서 빠르게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검기사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도 관계나 집단을 와해시키는 존재로 등장을 하기도 해요. 빠르게 와해를 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 공기의 상징을 말해주는 것들이 있죠. 장식물들이요. 뭐가 있어요? 깃털이 있고요. 나비가 있고요. 그리고 새가 그려져 있다. 옷에도 새가 그려져 있죠. 가볍고 빠른 공기 에너지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존재의 가벼움을 말한다. 검기사일 때는요, 우리가 죄책감도 없고요, 책임감도 없고, 의무감도 없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어떠한 선택이든지 빠르게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검팔, 검구할 때 배웠잖아요. 공기 원소는 무거워질수록 정체되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가볍고 빠르게 자유와 분리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게 공기 원소의 본질이거든요. 그것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게 검기사다. 그림 속의 모든 상징들이요. 빠르게 정리해버리는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드 기사의 투구에 있는 이 꽃은 장미꽃으로 추정이 돼요. 심지어 달리고 있는 격렬한 전투자임에도 불구하고
투구에 이런 섬세한 꽃을 달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모든 꽃은 다 순수함을 얘기하죠. 그리고 특히 장미는 열정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완벽함을 상징하는 게 장미거든요. 특히 연금술사들은 장미를 가장 완벽한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소드 기사에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강사 과정에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릴 예정이지만 소드 기사는 무턱대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옳다라고 믿는 진실을 위해서 싸운다. 그 의미에서 순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웨이트는 소드의 원소 전체에 대해서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행동을 하지만 때로는 거칠고 즉흥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검기사는 지나치게 솔직하고 직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순수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 과정에서는 이 정도까지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현재 상황으로 나왔을 때, 검기사가 현재 상황에 등장을 할 때, 내담자 혹은 이 검기사로 대변되는 인물이 이미 한 방향으로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등장을 해요. 결정을 내렸고, 망설이지 않고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검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속전속결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오고 신속하게 일이 진행이 돼요. 결정을 해서 바로 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검기사가 주체라면 주변 상황이나 타인의 감정보다는 자신의 판단이나 내가 가야만 하는 목표에 몰두해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감정적인 고려 없이 그냥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것만 생각을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을 때. 그럴 때 검기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생각이 순수하다? 그러니까 단순하다라는 거죠. 하나만 안다라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아요. 헷갈리게 하지 않고요. 자유와 분리를 추구하는 게 공기 원소고 또 무언가를 잘라내는 도구가 검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관계에서 검기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절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던가, 거절을 하려고 한다던가, 어떠한 통보를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기사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목표를 위해서 상황을 빠르게 종결시키려고 할 때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아니라 특히 내가 알고 싶은 상대방의 속마음이나 그 사람의 상태가 검기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목표에 내가 부합하지 않는 대상이라면 나 역시도 빠르게 제거될 가능성이 높겠죠. 검기사가 휘두르는 검에 내담자가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 선생님들이 유념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결과로 나왔을 때 짧은 기간 내에 빠른 전개가 이루어질 거예요. 어떤 카드와 함께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검기사는 전투용 기사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갈등을 자신만의 생각이나 표현으로 빠르게 종결하거나 통보를 해서 사라지는 인물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들을 많이 듣게 되냐면 검기사가 결과로 나왔을 때 헤어져. 저 그만둘게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은 너는 이런 게 참 문제야. 이런 식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상처되는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 있죠. 입에 칼 물고 말하는 그 상처를 주는 상대방으로도 리딩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기사가 나오면 검기사는 싸우는 사람이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검기사에게 감정적인 위로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많은 원서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검기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무언가가 단절이 되거나 분리가 될 텐데 그로 인해서 감정적인 상처를 유발을 하거나 관계가 손상되고 단절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검기사가 어떤 카드와 함께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은 다를 거예요. 검텐이나 데스나 검에이스나 아니면 검기사 단독으로만 나오면 그냥 빠른 마무리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그런 일이 많이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사람이랑 함께 해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뒤에 카드가 컵 2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제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서 이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뒤에 카드가 컵에이스 같은 카드가 나오겠죠. 러버스 이런 카드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결합을 위해서 빠른 결단을 하는구나. 그 방향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구나.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외려 완즈 기사같이 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빠르게 다가가는 인물들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본적으로 검기사는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머리만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담자 혹은 소드 기사로 대변되는 인물이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나 선택과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고요. 완즈 기사와 속도를 비교해 보면 속도 면에서는 완즈 기사와 비슷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즈 기사는 열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반면에 소드 기사는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다. 훨씬 더 차갑죠. 소드 기사는 관계나 감정보다는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관계 흐름에서 특히 등장을 한 경우에 이미 생각 정리가 돼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요. 역시 사고형 인물들은 감정이나 관계보다는 내 생각, 내 목표,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라는 것을 이 검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기사는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결론이 나니까 희망 고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표현하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리 선생님들과 4명의 기사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소를 가장 극단적으로 발현을 하는 인물들이 바로 기사다라는 점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사 계급은 청년기의 에너지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청년기가 어떤 시기죠? 가장 혈기왕성하고 의욕이 넘치고, 아직 경험은 부족하지만 에너지가 과잉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들은 자신의 원소를 단순한 흥미나 관심 정도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원소를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과다하게 사용을 하게 돼요. 세련미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거칠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완즈 기사, 불의 에너지를 과다하게 무모할 정도로 돌진을 하고 소드 기사, 공기 에너지를 과다하게 쓰죠. 냉정하고 빠르게 단정을 짓는다. 컵의 기사, 물의 에너지를 과다하게 쓰기 때문에 자신의 이상이나 감정에 빠져 있고, 펜타클 기사는 흙의 에너지를 과다하게 쓰니까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꼼꼼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기사 단계에서는 내가 그 원소를 직접 다뤄보면서 경험하고 익히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발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왜 이 기사 카드들이 갑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 곳만 달리고 있는 모습인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사를 해석할 때 말의 상태를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된다. 말이 빠른가? 느린가? 흥분했는가? 침착한가? 이런 것들이 이 기사의 에너지가 상황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 중인 상황을 나타내는 기사의 상황을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단계가 기사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